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무당파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특히 20대, 30대 남성 청년들이 어떤 당도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청년들이 대체로 무당파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은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높은 자살률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차이가 100% 없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태원 참사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산 참사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러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국민 혹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소수자를 예를 들면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섰는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집권하는가의 차이는 있다.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정치 세력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제대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청년들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른바 이 이준석 신당론이 계속 퍼져 나오면서 금태섭 이 사람들 만난다 이현주하고 무슨 이준석이 만난다 하면서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거 정치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복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다루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런 걸 다루는 것은 계속 주변으로 밀려나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신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웃기는 현실이고 바로 그 웃기는 현실의 대표주자가 이준석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점인데 이준석이 한국의 청년들을 대표하냐? 이준석은 한국의 어떤 세력을 대표해서 어떤 정치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하나? 이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청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슬픈 일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청년들 중에서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특히 여가부 폐지 같은 걸 주장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환호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선동 정치 혹은 자기 몸값 올리기 위한 정치로 나오는 발언과 실제 진정성이 있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청년의 대표자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청년의 대다수는 사실은 주거 문제 매우 심각하고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너무나 심각하고요.
동아시아의 이 평화 문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번 보세요. 전쟁 한번 터지면 끝이에요. 예.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청년 정치 세력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선거법하고 정당법 하에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상으로는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으나 5개 지역에서 1000명, 즉 5000명의 당원을 거느리지 않는 정당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 당의 본부는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정치하고 싶어도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했더라도 3% 득표를 하지 못하면 해산됩니다. 그러니 정당법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에서 약간 개혁적인 세력이 있어도 이게 민주당도 싫고 국힘이 싫은데 다른 제3당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고요. 비례의석이 높아져야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구에서는 TV에 많이 나온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례의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만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청년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제도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행동하고 요구하고 하는 게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제도를 안 바꾸면은 그냥 국힘이나 민주당에 줄타고 가거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소신은 가지고 있어도 지역구에서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구에 당선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에 줄을 타야 됩니다. 줄을 타려고 한다면 결국 힘 있는 사람에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청년 정치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바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자기가 설명이나 자기가 주장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 출세로만 정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의 연장이어야 해요. 사회운동의 연장이어야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식의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은 하지 않고 줄을 타고 갑자기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요즘 뜨고 있는 이런 젊은 정치가들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열릴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만 청년이지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준석 씨가 지금 뭐 신당 만든다고 엄청 띄우고 있는데 이 언론도 이거 엄청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를 판별할 능력이 시민의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신뢰할 만한 정치가와 믿을 수 없는 정치가를 구별해내는 것이 시민의식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가를 봐야 된다. 우선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던지는 활동을 했는가를 현재 판단 기준을 할 수밖에 없다. 말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 활동을 했고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봉사 혹은 사회적인 운동 뭐 이런 걸 했는가를 일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 속에서의 일관성 문제, 그 다음에 소신의 일관성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말이 다 다르거나 혹은 도저히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는 배치되는 사람과 손을 잡거나 이럴 때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의제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예스를 노를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예스 노를 했느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예스 노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정책적 식견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투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정치의 선진화나 혹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움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이 청년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고 우려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 연구소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이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정치 훈련, 시민의식 함양 훈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